결혼은 일륜지대살인 룬즈 다시라 불리는 인생의 큰 축복이지만 오늘날 대한민국 부모들에게는 거대한 경제적 숙제로 다가옵니다. 치솟는 집값과 화려해진 예식 문화 속에서 자녀 혼자 힘으로 결혼식을 올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졌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신혼부부의 평균 결혼 비용은 집값을 포함해 약 3억 원에 육박합니다. 이 중 부모의 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을 훌쩍 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전세 가격을 감안하면 부모의 도움 없이는 시작조차 할 수 없는 수저 계급론이 결혼 시장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통계는 말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결혼을 위해 평균적으로 지출하는 금액이 노후 자금의 4성공 60%에 달한다고 말이죠. 자녀의 화려한 출발을 위해 부모가 자신의 생존 자금을 헐어쓰고 있는 셈입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부모 세대의 미래가 전이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지원의 범위를 결정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은 남들과의 비교입니다. 호텔 예식, 고가의 예물, 브랜드 가전 등 SNS를 통해 전시되는 화려한 결혼식은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보이지 않는 압박이 됩니다. 누구네 집은 아파트를 해줬다더라 는 말 한마디에 평생 쌓아온 노후 계획이 흔들립니다. 이는 자녀에게도 독이 됩니다. 부모의 과도한 지원은 자녀가 스스로 자산을 형성하고 가계를 꾸려가는 경제적 독립성을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남들만큼이라는 모호한 기준은 결국 부모와 자녀 모두를 끝없는 자산 경쟁의 장으로 밀어넣는 함정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자녀 결혼 자금 지원의 상한선을 자신의 노후 자금을 침범하지 않는 선으로 명확히 긋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 선을 지키는 부모는 많지 않습니다. 자녀 결혼 직후 은퇴를 맞이하는 부모 세대에게 무리한 자금 지원은 노후 빈곤의 직행열차가 될 수 있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자녀의 집값을 보태주는 행위는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자녀가 나중에 부모를 부양할 것이라는 기대는 현대 사회에서 점차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자녀를 위한 최고의 선물은 결혼 자금이 아니라 부모 스스로 경제적으로 자립하여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자녀에게 큰돈을 보낼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 세무 리스크입니다. 2024년 이후 개정된 세법에 따르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총 4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받는 결혼자금은 기본 공제 5천만 원에 더해 1억 원까지 추가로 증여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1인당 1.5억 원 양과 합산 3억 원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범위를 넘어서거나 증빙 없는 현금 거래는 추후 세무조사의 타깃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무슨 세금이냐는 아니란 생각은 자녀에게 거액의 가산세라는 짐을 지울 수 있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영리하게 지원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부모의 일방적인 지원 대신 매칭 펀드 방식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녀가 스스로 모은 금액만큼만 부모가 보태주거나 무이자로 대여해주되 차용증을 작성하여 갚게 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자녀에게 돈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경제적 책임감을 길러주는 교육적 효과가 큽니다. 또한 결혼 비용을 줄이기 위해 스몰 웨딩을 선택하거나 신축 아파트 대신 구축 리모델링을 택하는 등 자녀 세대의 유연한 사고가 필요합니다. 부모의 전 재산을 올인하는 대신 자녀와 함께 현실적인 예산안을 짜고 함께 노력하는 과정 자체가 건강한 가족 경제의 시작이 됩니다. 과도한 지원은 자녀를 경제적 미성년자로 머물게 할 위험이 있습니다. 결혼 후에도 대출 이자나 관리비, 심지어 자녀 양육비까지 부모에게 의존하는 신신 캥거루족의 등장은 자립 의지의 결여에서 비롯됩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해결해준 가정에서 자란 자녀는 위기 상황에서 스스로 헤쳐나가는 능력을 갖추기 어렵습니다. 결혼은 두 성인이 만나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독립적인 행위입니다. 그 시작점에 부모의 과한 개입이 있다면 이후 가게 운영의 주도권 또한 부모에게 예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당한 결핍은 자녀가 스스로 삶을 일궈나가는 강력한 동력이 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결혼의 본질은 어디서 사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어떻게 사느냐에 있다는 점입니다. 부모의 무리한 지원으로 마련한 넓은 아파트가 곧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부채 없는 작은 집에서 시작해 부부가 함께 자산을 불려나가는 과정에서 느끼는 유대감과 성취감이 결혼 생활의 근간이 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큰돈을 주기보다 갈등을 해결하는 법과 서로를 배려하는 삶의 태도를 물려주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물질적 지원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부모가 보여준 건강한 삶의 유산은 자녀 세대의 가정에서 영원히 살아남습니다. 자녀 결혼 자금 지원의 적당한 선은 결국 부모의 노후 자금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녀의 자립 의지를 꺾지 않을 정도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은 숭고하지만 냉정한 현실은 그 사랑이 부모의 빈곤이나 자녀의 무능으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하라고 조언합니다. 자녀의 인생은 자녀의 것이고 부모의 노후 또한 소중한 삶의 과정입니다. 무리한 지원보다는 축복의 마음을 앞세우고 자녀가 스스로의 힘으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믿고 지켜봐주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2026년 대한민국 모든 부모와 예비 신혼부부들이 경제적 부담을 넘어 진정한 독립과 상생의 길을 찾기를 응원합니다.